명품 매장의 사업가가 노숙자를 도운 노년의 재봉사를 해고하다. 그러나 그는 혹독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윤희는 지친 몸으로 또 하루를 마감했다. 수십 년간 그녀가 일해 온 고급 패션 매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바느질을 마치고 작은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가득했다. 밀린 공과금과 연체된 주택대출 상환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집으로 가는 길에 중앙광장을 지나던 중 한 남자가 벤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남자는 낡은 담요 하나로 몸을 감싼 채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심한 기침을 연발했다. 그 모습이 윤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추우시죠? 이 시간에 여기 계시면 큰일 나겠어요. 윤희는 따뜻한 말로 그의 상황에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남자는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을 주었으나 윤희는 금세 머리에서 그 느낌을 털어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길 위에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일자리도 없고 희망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윤희는 그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을 그의 어깨 위에 살며시 얹었다. 사람의 온기와 따뜻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윤희는 집에 돌아왔지만 그 남자의 떨리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매장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점심시간이 되자 윤희는 매장에 남아 직원들에게 요청했다. 혹시 쓰지 않는 우리나 면천 조각이 남아있으면 저에게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것들이 버려질 재료라며 그저 작은 조각들만이라도 얻고 싶다고 덧붙였다. 동료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지만 그럴듯하게 넘어갔다. 시간이 날 때마다 윤희는 자투리천을 꿰매기 시작했다. 손이 익은 만큼 바늘질은 빠르고 정확했다. 따뜻하고 푹신한 코트를 완성하기 위해 하나하나 공들여 바느질을 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손길 그대로 자신이 받은 모든 사랑과 정성을 천에 담았다. 그 과정에서 윤희의 마음에도 따뜻함이 퍼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어 매장을 닫은 후 윤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마무리된 코트를 소중히 안았다. 그녀는 이 코트가 그 남자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랐다. 내 작은 재주로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윤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윤희는 완성한 코트를 품에 안고 다시 광장으로 향했다. 마음이 급해지면서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의 모습을 찾았다. 다행히도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추위에 더욱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눈을 들어 윤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코트를 건넸다. 이것 좀 입어보세요. 따뜻하게 만든 거예요. 윤희는 손수 만든 코트를 그의 어깨 위에 둘러주며 옷깃을 정성껏 다듬어 주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챙기듯 세심하게 코트가 잘 맞는지 확인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가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니 윤희는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졌다. 남자는 코트 속에서 따뜻함이 번져오는 것을 느끼며 감동에 젖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 코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윤희는 그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느꼈다. 서로의 눈에 고인 눈물을 마주보며 윤희는 그가 더 이상 거리의 추위에 떨지 않기를 바랐다. 이 코트가 단순한 옷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자존감과 인간적인 온정을 되찾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윤희는 속으로 말했다. 누군가를 위해 내가 가진 재능을 쓸 수 있다니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힘내세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게요. 며칠 후 윤희는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고 매장 사장님인 민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윤희에게 꽂히자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희 씨,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들에게서 들었습니다. 당신이 매장의 남은 원단을 이용해 코트를 만들었다고요? 그는
비아냥거리는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추위에 떠는 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것도 버려질 자투리 천으로요. 그러나 민준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졌다. 이곳은 고급 패션 매장입니다, 윤희 씨. 우리 브랜드는 소수만을 위한 특별함을 제공해요. 그런데 어떻게 거리의 노숙자에게 우리 원단을 사용해 코트를 만들 생각을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희는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막아세웠다.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요? 이 매장의 명성을 훼손할 생각이었나요? 그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듯이 말을 던졌다. 윤희는 그간 자신이 이곳에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일하며 매장과 고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는데 자신이 품었던 작은 온정이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다시는 항변할 수 없었다. 민주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보였다. 그는 윤희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 당신의 퇴직서입니다. 이곳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윤희는 민준의 사무실에서 나온 후 한동안 멍한 상태로 매장 복도를 걸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곳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정성을 다해 일해온 매장이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곳이 되어버린 듯했다. 직원들이 그녀를 쳐다보는 시선 속에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매장을 나왔다. 그동안 수없이 오가던 문을 다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매장을 떠나며 그녀는 그동안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과 그간의 노력을 돌아보았다. 그녀에게 있어 이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치자 윤희는 서서히 현실로 돌아왔다. 이제 수입이 끊긴 채 남겨진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밀린 공과금과 대출금이 다시 머릿속을 스치며 그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그녀의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며칠 뒤 윤희의 집에 은행에서 온 통지서가 쌓이기 시작했다. 공과금과 대출 연체로 인해 경고장이 연달아 도착했고 집으로 찾아온 채권 담당자가 문을 두드리며 주택 압류를 경고했다. 윤희는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을 피하려고 커튼을 닫고 숨었다. 이웃들조차 그녀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듯했다. 집안의 정적 속에서 윤희는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남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지만 그녀가 가진 것은 이제 손끝의 기술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남자에게 건넸던 코트가 떠올랐다. 그 따뜻한 순간이 이제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지만 윤희는 그 순간이 헛된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야. 분명히. 그녀는 속삭이며 자신을 위로했다. 윤희는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윤희는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에게서 해고된 후 모든 것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남은 돈은 공과금의 일부를 갚는 데 쓰였지만 주택 대출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은행에서 보낸 최후 통지서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고 압류에 대한 경고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윤희의 집에 또다시 한 사람이 찾아왔다. 서류를 든 채권 담당자가 문을 두드렸고 이웃들은 수군거리며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윤희는 쓸쓸히 문을 열어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담당자는 마지막 경고라며 조만간 집이 압류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하고 돌아섰다. 윤희는 고개를 떨군 채 문을 닫았다. 소문이 돌며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집 안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은 윤희는 커튼을 닫고 고요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자존심은 무너진 지 오래였다. 가슴속에 남은 건 더 이상 희망조차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버거웠고 그녀의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밤마다 윤희는 잠에 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삶을 돌아보았다. 마치 꿈처럼 멀어져가는 과거의 일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문득 그녀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작은 선행이 떠올랐다. 광장에서 떨고 있던 남자에게 건넸던 코트와 그 따뜻한 순간이 흐릿하지만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누군가에게 내 손길이 따뜻함을 전했었다면 그 의미는 사라지지 않을 거야. 윤희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 작은 위안에 의지해 윤희는 삶에 대한 작은 의지를 되찾았다. 삶은 고통스럽게 변했지만 자신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되었으리라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윤희가 광장에서 남자에게 코트를 건네던 그날의 장면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지나던 한 젊은 기자가 그 남자와 짧은 인터뷰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다. 기자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해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남자는 코트를 감싸 안으며 이 코트는 저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제게 큰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가득 묻어났다. 그 영상은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 공유하며 이 따뜻한 이야기를 알렸고 그 노년의 여성, 즉 윤희의 따뜻한 선행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댓글에는 응원과 감동의 메시지가 쏟아졌고 그녀의 이야기 속에 담긴 순수한 온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며칠 후 윤희의 작은 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한 사회단체의 대표가 그녀의 사정을 듣고 직접 방문한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움을 제안했다. 윤희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인간애를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희는 예상치 못한 방문과 제안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오랜만에 따스한 말과 눈길을 받으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며칠 후 윤희는 다시 한번 그 사회단체의 대표와 직원들을 집에서 맞이했다.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윤희에게 말했다. 윤희님께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윤희님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문서를 건네며 말했다. 후원금으로 주택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으로 작은 재봉 공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문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평생 일궈온 기술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는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그녀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대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윤희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저 그 선의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의 말은 윤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다. 대표는 이어서 공방에서 만들게 될 옷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라며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옷들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비로소 자신이 또 다른 방식으로 삶에 보답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그녀는 공방을 준비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공방을 채울 재봉 도구와 원단들을 손으로 만지며 희망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에는 다시 한번 삶의 온기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공방이 문을 연 첫날 윤희는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벽에는 그녀가 만든 따뜻한 옷들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고 자수와 정교한 바느질이 더해진 작품들에서 그녀의 세월과 기술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오랜만에 다시 바느질에 몰두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어느새 기쁨이 번졌다. 그날 오후 윤희는 공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고 순간 멈칫했다. 낡은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다름 아닌 그녀가 광장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숙자였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놀라움과 감사를 보며 윤희는 자신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여전히 그녀가 만든 코트를 입고 있다는 사실은 큰 감동을 주었다. 윤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코트가 제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고 윤희는 그의 떨리는 손에서
깊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순간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윤희는 그가 어딘가 익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애썼다. 남자의 말투와 표정을 다시금 찬찬히 떠올리자 윤희는 잊고 지냈던 한 얼굴이 떠올랐다. 청춘 시절의 첫사랑. 하지만 서로의 가정 형편 때문에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났다. 윤희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혹시 성함이 영수님이신가요? 남자는 윤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번지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윤희 씨.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에 흐르는 감정은 여전히 맑고 뜨거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마주 잡으며 다시 만난 기적에 감격했다. 영수와 윤희는 공방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의자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기 시작했다. 윤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녀의 질문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영수는 눈을 떨구며 길었던 세월의 고통과 회한이 담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희 씨, 우리를 떼어놓은 가족들의 반대에 좌절하고 제 자격 없음에 스스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진 후 끝내 당신에게 돌아가겠다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길거리에서 버티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고 일부러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그의 말에 눈물을 머금었다. 영수님, 저도 결혼하라는 집안의 압박 속에 결국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 사람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홀로 살면서 늘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녀는 손끝을 떨며 속마음을 고백했다. 당신을 마음에서 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영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윤희의 손을 감싸 쥐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이 살아나듯 다시금 애틋한 눈빛이 오갔다. 윤희 씨가 저를 기억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고 느껴집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그녀에게 진심을 전했다.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루지 못했던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지금 이 순간 다시 만난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윤희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청춘의 아픔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영수는 이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공방에서 나도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동안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었던 그 따뜻함을 갚고 싶습니다. 윤희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생각에 삶이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영수와 윤희는 함께 공방을 운영하며 서로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다. 공방에서 제작된 옷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은 옷을 통해 퍼져나갔다. 윤희는 자신이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선물을 받았음을 깨달았다. 영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한 이후 윤희의 공방은 한층 더 활기를 띠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 매일 아침 공방 문을 열며 웃음을 나눴다. 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영수는 묵묵히 그들을 맞이했고 윤희는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이어갔다. 두 사람의 호흡은 자연스러웠고 공방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방의 문을 넓히기로 결심했다. 사회단체의 지원과 후원자들의 도움 덕분에 공방에서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느질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게 되었다. 윤희와 영수는 함께 그들에게 바느질의 기초부터 정성스런 바느질의 의미까지 가르쳤다. 이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존감을 주는 거예요. 윤희는 제자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전했다. 영수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의 공방은 옷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립할 힘과 희망을 전달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옷이 각자의 사연을 담아 전달될 때마다 두 사람은 다시금 공방을 시작한 그날의 따뜻한 마음을 되새겼다. 윤희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한층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윤희의 공방은 이제 지역사회의 상징이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웃들뿐 아니라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공방을 찾아왔다. 한 번은 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찾아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공방에서 받은 옷 덕분에 손녀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을 꼭 잡고 눈물 찢으며 윤희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희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그런 작은 순간들이 윤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다. 윤희와 영수는 공방을 찾는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주면서 그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나눴다. 그들의 작은 나눔이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윤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공방은 단순한 바느질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공간이 된 것이다. 어느 날 공방의 문을 두드린 뜻밖의 손님이 있었다. 민준이었다. 한때 그녀를 해고했던 매장의 사장. 민준은 오랜 고민 끝에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윤희를 본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의 무례를 사과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의 진정한 가치를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다시 저희 매장에서 일해 주실 수 있을지. 윤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의 상처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고요한 미소로 대답했다. 지금 제 손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방에서 제 일과 마음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녀는 민준의 제안을 부드럽게 거절했다. 민준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방을 둘러보았다. 윤희의 공방이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은 듯 그는 조용히 떠났다. 윤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삶이 자신에게 준 새로운 목적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윤희의 공방은 계속해서 따뜻한 온기와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윤희의 이야기는 작은 친절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이 담긴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줄 힘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또 다른 이야기를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즐기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에서도 분명 깊은 울림을 느끼실 겁니다.